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연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증착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증착은 총 3개의 강의로 나누어져 있으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증착 기초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후 왜 플라즈마가 증착 분야에 필요하게 된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증착이라 하는 것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 응용 분야에서 애칭과 더불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며 플라즈마 증착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그 외 여러 가지 표면 계절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자 공정은 패터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처럼 첫 번째 필름을 증착을 해야만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필름 증착이 되었다 하고 마스크를 통한 리소그래피로 패터닝을 통해서 우리가 플라즈마 애칭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애칭 부분이 아니라 필름 증착하는 증착 기술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패터닝은 기본적으로 막을 쌓고 그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빛을 쪼여서 그 PR의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 패턴을 다시 마스크로 활용하여 플라즈마 식각을 통해 우리가 필름들을 원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식각 공정을 이루게 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PR을 애싱이나 스트립 공정을 통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우리가 특정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플라즈마 분야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 다음처럼 막 증착뿐만 아니라 식각, 이온 주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플라즈마를 이용한 애칭에 대해서 다양한 응용 분야와 원리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었고요. 오늘 시간에는 막 증착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필름 디파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한데요. 스퍼터링 방법, PCBD, ALD, 그리고 추 PALD까지 플라즈마가 활용될 수 있는 좋은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자 공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공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 주요 스텝들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자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웨이퍼가 준비가 되면 뭐 에피탁시나 다른 공정들이 있지만 원하는 막 위에 우리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막 증착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막 증착이 디파지션 공정이 있고 이 위에 우리가 이제 필름 코팅 죄송합니다. 그 PR 코팅을 한 후에 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서 마스크로 활용하고자 하는 PR의 패터닝을 형성합니다. 이후 플라즈마를 통하여 식각을 통해 하부단, 즉 증착되어 있던 막에 원하는 패턴을 플라즈마 식각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애싱을 통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러면 첫 번째 레이어가 패턴을 가지고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반도체 소자 공정은 이러한 과정이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그 위에 다시 또 막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리소그래피, 그 다음에 다시 애싱 이러한 공정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됨으로써 원하는 패턴을 작은 소자 위에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 공정에서 활용되는 디파지션 공정에는 게이트 옥사이드, 필드 옥사이드, 그리고 게이트 폴리실리콘, 컨택 또는 인터 컨택 메탈 등의 증착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막 증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thin film deposi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얇은 막을 균일하게 증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고체 상태의 방막 증착은 반도체 공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여러 방법을 통해 증착을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다양한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들이 구현할 수 있는 증착이 가능한 방막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막들을 증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특히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막의 품질이 제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춘 방막 증착 공정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에서는 웨이퍼상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전도성 혹은 절연성, 그러니까 전도성은 이제 메탈이 되겠고요. 혹은 이제 반도체, 절연성, 우리가 이제 유전체, 방막을 형성시키는 공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막을 증착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로 스피논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베이퍼 디파지션, 보통 PV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케미컬 베이퍼 디파지션, CVD라고 얘기하는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피논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착되는 방막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방막이라고 표현도 하긴 하지만 코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토 레지스트를 많이 증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TV상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팹을 보여주고 어떤 공정들을 보여줄 때 보통 웨이퍼가 놓여 있으면 웨이퍼가 빠르게 돌고 있죠. 돌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노즐 같은 게 하나가 와서 검정 걸 쫙 뿌려주면 이 표면이 순식간에 검정기 딱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PR 코팅을 한 예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스피놀을 통하여 포토레지스트를 증착하는 경우에는 사실 증착이라고 하기에는 두께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후막이라고 얘기하죠. 두꺼울 후자를 써서 박자는 얇을 박자고요. 후막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코팅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스피논 메소드를 통해서 PR이나 폴리미드, 그 다음에 글래스 같은 것들을 증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고 이때는 당연히 증착하는 대상이 액상인 상태가 되어야 하겠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PVD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진짜 저희가 한 마이크로미터 이하 수준으로 얇은 방막을 증착하는 방법들이 되겠는데요. PVD나 CVD를 나누는 기준은 사실 이제 공정 자체, 그 원리 자체는 두 개가 비슷합니다. 증착이 되는 원리는. 다만 증착 물질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즉,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을 동일한 물질인데 이 물질이 사실은 어떤 그 웨이퍼나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증착이 되는 기작들은 비슷합니다. 결국엔 원자들이나 분자들이 와서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증착 물질 이제 소스가 필요하겠죠. 증착 물질이 이 증착 물질 대상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만들어낼 때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소스를 만들 거냐 아니면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스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PVD, CVD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증착 과정이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가 아니라 증착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PVD 공정 같은 경우는 이베포레이션, 증발이죠. 그 다음에 스퍼터링, 원자를 떼어내는 거죠. 이베포레이션과 스퍼터링이 대표적인 PVD, 물리 증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케미컬 베이퍼 디파지션, 즉 화학 증착 방법이 되겠는데요. 화학 증착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이 증착 물질을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때 이 화학적인 증착이 대기 압력 중에서 이루어지면 APCVD라고 얘기합니다. Atmospheric Pressure CVD. 나중에 우리가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CVD를 공부할 텐데 그때 이제 APPCVD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APPCV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때 APCVD라는 것은 플라즈마가 전혀 이용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압력이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LPCVD라고 얘기합니다. Low Pressure CVD. 이렇게 단순히 화학적인 소스를 이용해서 증착을 구현할 때의 압력이 대기압이냐 낮은 압력에 따라서 APCVD, LPCVD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CVD 공법이다라고 얘기하면 LPCVD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 프레셔가 됐든 하이 프레셔가 됐든 이 CVD를 이용할 때 이 케미컬들을 그냥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 증착 공정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플라즈마 인핸스드란 말을 붙여서 PCVD란 말을 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를 PACVD, 즉 플라즈마 어시스티드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PACVD란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메탈 오가닉 CVD를 이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MOCVD란 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증착 물질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따라서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PVD와 CVD를 각각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공정 분위기는 PVD 같은 경우는 고진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진공보다 더 낮은 압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에 CVD 같은 경우는 진공부터 상하까지. 그래서 로 LPCVD, APCVD가 존재할 수 있겠죠. 증착 물질은 PVD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의 소스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기화시키거나 스퍼터링 시켜서 그 물질이 증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CVD 같은 경우는 증착 물질을 혼합 기체의 상태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착 물질은 둘 다 기체일 수밖에 없고요. 증착 대상은 PVD 같은 경우는 금속, 합금, 화합물 등 다양한 물질에 증착이 가능하며 CVD 같은 경우는 주로 화합물 증착에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필름 디파지션, 즉 방막 증착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들과 원리 그리고 개념들을 공부하고 이후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막 증착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막 증착의 방법 중에 하나인 PV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VD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증착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의 방법인데요. 크게 보통 두 가지로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베포레이션, 증발, 하나는 스퍼터링이 되겠습니다. 피지컬 이베포레이션, 말 그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증발을 시키는 건데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타겟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증착 대상들이 있습니다. 웨이퍼가 됐든 아니면 뭐 글래스가 됐든 이 타겟들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고상입니다. 솔리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타겟을 뜨거운 열을 가해서 증발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피지컬 베이퍼 디파이션을 할 때 물리적으로 얘를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원자나 분자들을 증발시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증발시키는 소스가 물리적인 열원이냐 아니면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빔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빔도 결국에는 전자들이 가서 전자들이 얘를 때려서 뭐 스퍼터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매스가 작기 때문에 히팅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팅, 증발을 시키기 위한 열원이 일반 히터일 거냐 아니면은 일렉트론 빔일 거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 피지컬 이베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차가운 기판 위에서 베이퍼를 응축시켜서 필름을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이 타겟에서 열원이나 이빔을 통해서 증발이 이루어지면 확산이 됩니다. 진공 중이기 때문에. 확산이 될 때 이런 표면에 가게 되면 이 표면에 증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표면들, 웨이퍼들은 차갑게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가워야 응축이 잘 되니까요. 그러면서 필름이 성장을 하는 건데요. 따라서 이 타겟에서 출발한 원자들이나 분자들이 잘 날아가서 잘 확산돼서 붙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충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중간에 충돌들이. 그래서 이베포레이션 방법 같은 경우는 고진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진공 상태에서 이베포레이트 된 물질들이 이 물질들을 형성하고 성분을 제어하게 되는데요. 히터를 통해서 증발을 시키고 혹은 일렉트론 빔을 통해서 증발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증착되는 속도, 표면에 가서 증착되는 속도는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증착 물질이 날라올 거냐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플럭스는 압력, 그리고 이제 덴시티가 되죠. 이 물질의 압력이 되겠죠. 하고 온도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스퍼터링인데요. 사실 이 스퍼터링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PCBD에서 공부할 때 CBD에 플라즈마 인핸스 된 CBD가 있듯이 스퍼터링은 사실 플라즈마 공법이라고도 생각해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퍼터를 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에너지를 가는 무거운 종이 날라와야 하는데 이 경우 우리가 보통 아이온 빔을 이용하기도 하거나 혹은 쉬스에서의 아이온들을 이용하는데요. 이때 이 아이온들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즈마가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퍼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표면을 때려서 표면에서 원자가 튀어나오는 과정을 스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퍼터링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기구를 통해서 증착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온 충돌에 의한 타겟의 스퍼터링을 통해 증착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온 충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피지컬 베이퍼 디파지션 즉 PVD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지난 시간에 플라즈마 소스를 할 때도 한번 나왔지만 DC나 RF를 하고 마그넷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 타겟이 있는 부분에 고밀도 플라즈마가 생기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스퍼터링 장치는 마그네트론이라는 걸 많이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자석이 비필드가 이 플라즈마 내에 가해짐으로써 이 전자들이 구속이 되고 보통 DC 같은 경우에는 네가티브 글로우 리전에 그 플라즈마가 더 구속이 되겠죠. 그러면서 전자들이 이 안에 더 많이 존재하게 되고 이온들이 더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온들이 가속되면서 타겟을 때리게 됩니다. 이 타겟을 고에너지를 갖고 때리게 되면 타겟에서부터 원자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때 원자들은 뉴트럴이기 때문에 자기장이나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확산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확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표면에 증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 증착 하고자 하는 물질, 고상에 증착하는 물질을 보통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타겟이 전원에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밀도 플라즈마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장을 인가하고요. PVD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의 하나는 우리가 2종 이상의 고상의 타겟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혼합된 그 방막을 얻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베포레이션 방법이나 스퍼터링 방법들은 결국에는 증착 물질들이 확산을 통해 날아가면서 증착이 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의 의존이 큽니다. 즉 우리가 스텝 커버리지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소스들이 포인트 소스라고 봤을 때 포인트 소스들이 확산돼서 날아갈 때의 그 앵글이나 거리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균일하게 증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동일한 반지름상에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 이 거리상에서 그늘진 쉐이딩 된 부분들은 얇게 증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 되는 부분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 어떤 마스크에 의해서 가려진 부분들은 증착이 안 되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웨이퍼를 놓고 증착을 할 때 이 위 타겟들이 이렇게 원형을 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에서부터 거리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그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PVD 방법은 고상의 타겟을 활용하고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타겟으로부터 증착 물질을 빼낸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VD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CVD는 기체의 표면에서의 화학 반응, 즉 어드섭션, 흡착, 리액션 반응, 그리고 디섭션, 탈착을 통해서 방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CVD는 그 반응 자체도 화학 반응이지만 그 증착 물질을 제공하는 방법이 화학적인 방법, 즉 프리커서라고 얘기하는 기체들을 이용하여 증착 물질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CVD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진공 챔버 속으로 혹은 이제 대기 중에서 이동된 프리커서들은 가스상의 프리커서들은 확산을 하게 될 것이고 표면에 이르게 되면 표면에서 흡착, 어드섭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표면과의 반응을 통해 프리커서가 디컴포지션 되고 그리고 이제 표면과 반응하면서 필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바이 프로덕트나 혹은 흡착되지 않은 것들은 탈착을 통해서 기화되어서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증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우리가 실리콘 옥사이드를 증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일레인 기체를 사용하고 이때 산소를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표면 위에 그러면 사일레인 기체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SiH4와 O2가 기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색은 수소고 빨간 거는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상의 물질들은 확산을 통해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과 반응하지 않고 그냥 배출이 되는 기체들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고요. 확산을 통해 만약에 표면으로 오게 되면, 디퓨를 통해 오게 되면 흡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흡착을 하는 방법들은 그냥 고리가 다 있게 되면 흡착이 되지 않고 굴러다니면서 디컴포지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리가 하나 정도 생기게 되면 표면에 화학 반응을 통해 우리가 산소와 실리콘과의 반응을 통해 SiO2들이 형성이 되고요. 이때 서페이스 리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SiO2들의 고리를 연속적으로 만들게 되고 증착이 이루어지며 이때 디섭션된 H2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하지 않는 물질들이 되겠죠. 혹은 이제 아예 반응하지 않았던 기존의 프리커서들은 다시 그 기체의 흐름을 따라서 배출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CVD의 기본 방법이 되겠으며 표면에서
방막을 증착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확률적으로만 이 표면에서 이 프리커서들이 디컴포지션 돼서 반응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화학 반응을 좀 더 활발하게 위해 혹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기판을 가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기본적인 화학 반응은 아르헤니우스 로에 의해서 온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디컴포지션이 잘 되기도 하고 혹은 그 반대로 표면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장률이 표면에 입사하는 가스 몰레큘의 플럭스하고도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양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증착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플럭스 덴시티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한 앞에서 PVD에서 말한 것처럼 이때는 이제 PVD에서는 인시던트 앵글이었다면 이때는 업세턴스 앵글, 수용각, 이 표면이 받아들이는 각도에 따라서 증착하는 두께나 증착률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PVD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실버나 이런 전극 같은 메탈 증착이 주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CVD가 좀 더 우리 방막이나 혹은 이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되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 CVD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VD는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압력에 따라서 로 프레셔 LPCVD, atmospheric pressure APCVD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공부하게 될 플라즈마로 CVD를 더 활성화시킨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 PECVD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탈 오가닉 CVD, 3호족들을 보통 이제 증착을 할 때 많이 활용되는 MOCVD가 있습니다. 로 프레셔 CVD는 말 그대로 가장 일반적인 CVD 방법으로 낮은 압력에서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균일도하고 순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다만 이제 낮은 압력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CVD의 디파지션 레이시라는 건 결국 그 표면의 온도와 프리커스의 플럭스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기 때문에 증착 속도는 낮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고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400도 이상, 어떤 경우는 뭐 90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유전체, 그 다음 도프트 다이렉트릭 등 다양한 물질에 대한 CVD가 가능한 게 LPCVD가 되겠으며, 일단 균일도와 순도가 우수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PCVD인데요. 이건 대기 중에서 열린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은 그 폐쇄된 공간에서도 가능은 한데, 일단 높은 압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균일도나 순도가 APCVD보다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디퓨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균일도 면에서는 안 좋고, 또한 열린 대기 중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산화나 질소와 같은 물질들 때문에 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 중에서 공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진공장치들도 고가의 진공장치들이 요구되지 않고 어떤 그 베큐um 실도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장치가 단순하여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또한 대기 중이기 때문에 압력이 높겠죠. 그래서 밀도들이 높기 때문에 증착 속도가 높아서 생산성에서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두꺼운 산화막들, 주변에 이제 산소가 있으니까 사실 순도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 산화막 증착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즈마 인핸스 CVD인데요. 일반적으로 LPCVD가 순도나 균일도면서 좋긴 하지만 증착 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온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면서 LPCVD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압에서 기체를 플라즈마화하여 이 증착 공정에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 플라즈마 PECVD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로 활성화된 기체들 때문에 고온이 가해지지 않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로 템퍼러처 CVD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LPCVD 같은 경우에는 그 중성종에 보통 그 가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자발적인 반응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서 그냥 화학 반응을 일으키겠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증착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들이 플라즈마화 되게 되면 이미 에너지를 플라즈마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디소시에이션 된 상태에서 표면과 반응을 해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그 증착이 가능하고
빠른 속도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플라즈마가 결국에는 우리가 애칭할 때도 배웠지만 화학적인 특성 플러스 그 물리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에 의한 막 손상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너무 에너지가 높은 경우 원하지 않는 물질까지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질들이 또 증착이 돼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은 최적화를 통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릭 코팅 같은 경우에 이제 PCBD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탈 오가닉 CBD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물질에 활용이 되지만 유해성이나 고비용 문제 때문에 보통 이제 3호족 텅스텐 카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PECBD하고 LPCBD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막 증착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리고 잠깐 소개만 하고 넘어갔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전극 소재로 쓰이는 은이나 이런 것들은 메탈 같은 경우는 200% 같은 경우나 아니면 스퍼터링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많이 증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요구하는 품질에 맞는 공정들을 적용하여 막을 증착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CBD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가스 주입, 프리커서의 주입과 이들이 표면에서의 반응에 의한 증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표면의 상태, 아까 말씀드린 온도나 주입, 그 다음에 주입기체 유동 등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는 또 이제 압력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LPCBD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히 이제 증착 속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레니우스 노에 따라서 기판 온도의 역수에 음으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로가 이 반응 레이트 R이 R0 exponential 마이너스 2A over KT인데, 이때 5번이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될 거고요. 이건 이제 서피스 템퍼러처가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 템퍼러처 온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 로그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KT분의 1, 즉 마이너스 T분의 1로 비례하게 됩니다. 즉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이 증가하는데, 이제 마이너스 T분의 1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 아래 그림에 보이듯이 템퍼러처를 큰 쪽을 왼쪽에 놓고 로우 T를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T분의 1로 잡아버리면 이렇게 직선 그래프를 바로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고온으로 활발한 화학 반응이 있어도 주입기체의 양에 따라서 증착 속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CBD에서 이 그림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면 CBD라는 게 결국에는 가스 프리커서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 가스 플로우하고 기판의 온도에 영향을 줄 텐데,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냐? 예,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막 증착 속도에는 좋습니다. 그럼 한없이 높아도 좋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플로우라는 것은 이 프리커서의 양일 테니까 플로우가 세면 셀수록 무조건 좋냐? 기본적으로 좋지만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증착 속도, 왼쪽에 로그 스케일의 증착 속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X축에 있는 건 템퍼러처,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화학 반응이 활발해지니까 디파이션 레이트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나올 텐데 어느 경우에 보면 온도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왜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에 디파이션 레이트이 떨어지느냐. 이거는 우리가 보통 surface reaction lim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양이 들어오더라도 그 대신 이제 프레셔가 높아진다는 거는 플로우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플로우 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똑같은 온도 대비 증착 속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동일한 온도 대비. 그죠? 하지만 그러면 왜 양이 적어질수록 반대로 줄어드느냐? 그럼 서피스와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혹은 이제 충분하게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온도를 높이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양은 많은데 얘가 실제로 이 중에 한 10%만 표면과 반응을 했어요. 근데 온도를 높여주니까 이제 얘를 풀리 쓸 수 있는 거죠. 100%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플로우에 대해서 온도에 따라서 증착 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레셔가 낮은 경우 이 경우를 볼게요. 프레셔 낮다니까 플로우가 레이시 느린 경우죠. 플로우가 작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아까 서피스 리액션 리밋 때문에 반응 속도가 떨어져요.
그죠? 그런데 온도가 높이면 그럼 얘가 이렇게 그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안 그어지고 이렇게 가요. 증가하긴 하지만 확 증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온도는 높아져서 사실은 얘하고 100% 이상 지금 증착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준 게 사실은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얘는 이만큼을 더 줘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공급이. 더 공급이 돼도 온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증착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는 이제 가스 트랜스포트 리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칭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애칭에서도 동일하게 봤을 때 가스량에 대해서 혹은 압력에 대해서 볼 때 가스량이 너무 적으면 서플라이 리밋이 되는 거죠. 충분히 더 우리가 이 애천트들이 들어오면 애칭을 더 할 수 있는데 많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과잉이 되는 거죠. 과잉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레지던스 타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너무 많아서 프레셔는 정해져 있는데 이 플로우가 인풋이 너무 커져 버리면 아웃풋도 당연히 빠르겠죠. 그러면 레지던스 타임이 충분하지, 화학 반응할 때까지 충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그러면 서피스 리액션 리밋이 되겠죠, 이 경우는. 이거랑 유사하게 증착에서도 이런 온도에 대한 리밋이 있는 그래프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CVD를 이용해서 증착할 수 있는 물질들은 다양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폴리실리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서 디스플레이 소자에서 이 게이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얘가 폴리실리콘으로 돼 있는데 이 게이트 컨택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에서 게이트 컨택이나 혹은 숏 인터커넥터나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서도 폴리실리콘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실리콘을 증착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CVD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케미컬을 통해서 소스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증착 소스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실리콘을 증착하고 싶다 하면 실리콘을 함유한 기체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가 보통 사일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말로 실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일렌이라고 얘기하는 가스 SiH4 혹은 뭐 Si2H6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은 이제 SiH4 더하기 인왑가스 반응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압력은 0.1에서 1토르 정도로 약간 높지만 중요한 게 이제 온도에 한 600도 이상 가해 주어야 기판에, 이건 기판 온도입니다. 가해 주어야 얘가 이제 폴리시콘을 증착할 수가 있습니다. 언도프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 옥사이드는 이제 인슐레이터, 우리가 멀티레벨 메탈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경우 이제 옥사이드로 인슐레이터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그럼 인슐레이터라고 하면 옥사이드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옥사이드,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면 산소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실리콘이 있어야겠죠. 그럼 앞서서 썼던 사일렌이 있으면 좋겠죠. 일단 산소는 산소로 공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SiH4O2를 공급하면 얘가 500도 정도 가해주게 되면 SiO2로 되고 EH가 빠져나오는 이런 옥사이드를 증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클로로사일렌이라고 해가지고 SiCl2H2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N2O를 넣게 되면 실리콘 옥사이드. 다만 이제 HCl이, 여기 소문자, HCl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배출될 때 잘 처리를 해야겠죠. 이 경우에는 한 900도 정도,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실리콘 증착할 때 이거는 APCVD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테오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테트라 에토시 사일렌이라고 해가지고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테트라. 그래서 실리콘이 있고 OC2H5. 이제 얘가 이제 용매에 녹여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테오스를 사용하게 되면 SiO2하고 바이브러스가 생기는데 얘도 온도가 높습니다. 테오스에 오존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존이 되게 활발하니까요. 도시입니다. 이런 경우는 옥사이드를 증착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요. 테오스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일렌 가스가 사실은 이 발화 기체라고 해야 하나요? 실제로 요 사일렌 가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스 박스 안에 넣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가스 라인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진공으로 잘 뽑긴 하지만 우리가 얘가 조금이라도 대기 중에 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릭이 있으면 얘가 스물스물 새어나면서 그냥 이렇게 불이 붙어 있습니다. 팡 터지지는 않는데 그냥 불이 촛불처럼 벌벌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일렌 가스를 사용할 때는 진짜 안전에 굉장히 주의하시면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
피도 옥사이드 같은 경우, 피도 옥사이드 같은 경우도 뭐 인슐레이터로 쓸 수 있고 패스베이션 레이어로 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피도비니까 우리가 로 실리케이트나 혹은 보로 PSG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도핑되는 옥사이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나이트라이드도 많이 사용합니다. 나이트라이드니까 질소가 있어야겠고 실리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일렌 가스에 암모니아를 쓰는 경우들 많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이 암모니아 가스는 냄새가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해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혹은 DCS 아까 말씀드린 다이클로로 사일렌의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경우를 통해서 나이트라이드도 증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BD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뭐 메탈, 뭐 실리콘, 그 다음에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증착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됐고 실제 공정이 많이 활용되는데 공통적으로 잘 보시겠지만 다 이렇게 고온을 필요로 합니다. 900도까지 고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00도에서 900도의 높은 기판을 온도를 요구하고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진공 중에서 하니까. 하지만 증착 속도는 낮습니다. 이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기판이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상관없는데 기판이 열에 약한 거면은 이런 CBD 공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플렉서블 에 증착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고온 CBD 방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겠죠. 열에 약한 매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애칭에서도 플라즈마 쓰는데 CBD에서도 플라즈마 써보자. 그래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PCBD 혹은 PACBD 플라즈마 어시스티드. 어떤 사람은 PCBD라고도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가장 널리 활용되는 건 PCBD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플라즈마를 이용하느냐? 첫 번째 목적은 플라즈마를 이용을 하면 낮은 온도 영역에서도 증착 공정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어떠한 증착들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플라즈마를 통한 증착 그 방법들은 플라즈마 폴리머라이제이션, 플라즈마 에피탁시, 그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 케미컬 리액션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플라즈마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폴리머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에 의해 형성된 활성종들이 자기네끼리 막 이제 결합을 하면서 모노머를 만들거나 혹은 다이머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몰리큘러 프래그먼트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표면에서 재결합 또는 이제 방막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하이드로카본, 플루로카본 혹은 이제 파인 파우더나 오일 드랍릿 같은 경우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CH4 가스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CF4 가스를 사용해서 이런 폴리머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애칭 공정에서도 많이 만들잖아요. 이런 그 패스베이션 공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체인들이 막 연결되면서 폴리머가 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에피탁시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서 연속적인 모노레이어가 형성이 되면서 크리스탈라인 또는 폴리크리스탈라인을 형성하는 과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는 게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이건 이종이라는 뜻인데, 헤테로지니어스 케미컬 리액션으로서 기상 또는 이제 플라즈마에 의해 활성종이 된 것들이 표면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방막을 형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옥사이데이션이나 나이트라이딩 같은 경우가 그 과정, 플라즈마 과정을 통해서 방막이 형성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앞에서 보았던 CVD랑 동일한 그림인데요. 다만 이제 플라즈마가 존재하는 게 되겠죠. 만약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내가 똑같이 증착을 했다. 그러면 동일하게 실리콘이 있는 SiH4, 그 다음에 산소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PCBD는 CBD 공법하고 동일한 레시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플라즈마가 이용되기 때문에 증착 속도나 낮은 온도에서 가능하고 안 넣어도 되는 것들을 좀 뺄 수도 있는 방법이 될 텐데요. 그림처럼 실리콘 옥사이드를 증착하기 위해서 사일렌 가스, 하이드로전, 옥시전을 넣게 되면 CBD에서는 그냥 이 친구들이 디퓨전 하면서 가다가 반응 안 한 것들은 그냥 빠져나갈 거고 이제 디퓨전 해갖고 디퓨전해서 표면과 반응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플라즈마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디소시에이션, 물론 이제 이오니제이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디소시에이션을 거쳐서 활성종이 됩니다. 그러면 SiH4가 디소시에이 되면 SiH, SiH2, SiH3 물론 이제 SI하고 H 등 다양하게 디소시이 되겠죠. 이때 이 SiH, SH2, SH3들은 실리콘
이렇게 빈 고리를 하나 갖게 됩니다. 빈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스테이크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표면에 지금 실리콘에서 증착을 하는 거니까 이런 손하고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SiH3가 되거나 SiH2가 되거나 뭐 Si가 되거나 그죠? 아니면 SiH가 되거나 SI 그다음 H 이렇게 막 다양하게 분류가 될 텐데 이 친구들이 흡착을 하겠죠. 내려가면 이제 그 실리콘들이 고리가 있으니까 이런 고리들과 결합을 합니다. SiH나 SiH2 아니면 이제 굴러다니겠죠. 굴러다니면서 옥사이드하고 결합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SiO2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 반응하는 것들 H2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수도 있고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즈마인 경우가 다 좋은데 이제 너무 많은 그 프리커서 다른 것들이 있어서 얘가 불순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한 예로 수소 같은 경우들도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떤 댕글링 본드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아모포스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낮은 온도에서도 XiO2를 증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PECVD가 되고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증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느냐?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입자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프라이머리 그 액티브 스피시스하고 뭐 세컨더리 액티브 스피시스라고 이건 이제 사실 플라즈마 하신 분들이 정리하기보다는 증착하신 분들이 이제 플라즈마를 들여다보면서 뭐 정리를 한 건데 당연하게 이제 전하들 이런 것들은 일리스틱 바이너리 컬리전이나 이런 과정 통해 라디컬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이 디파이션에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 자체는 이온, 아이온들이 있을 건데 일렉트론 충돌을 통해서 이제 사실 증착하는 것들은 이런 레디컬들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플라즈마 벌크하고 쉬스에서의 양이온들이죠. 그래서 이 양이온들이 쉬스 내 가속을 통해서 그 표면과 충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이 아이온의 역할이 뭘까? 사실은 막증착, PCBD를 이용해서 막증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아이온 에너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얘가 이제 물리적으로 표면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PCBD 장치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RI 형태가 아니라 P 형태인다든지 아니면 고주파를 한다든지 해서 이 아이온 에너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실험 결과들은 오히려 이 막들이 아이온들이 낮은 에너지를 통통통통 이렇게 쳐주니까 더 조밀조밀해지고 좋다. 그 덴시티가 좋아진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에 대한 역할은 장단점이 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자의 에너지, 그 다음에 아이온 같은 경우 웨이퍼 상황에서는 되게 높고, 그 다음 메타스테이블이나 그다음 포톤들도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의 종들이 플라즈마 증착과 관여를 하는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증착 관여하는 물질들은 결국엔 플라즈마 내 분자 충돌을 통해서 분해, 이온화, 원자화 과정으로 형성된 프리커서들일 텐데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 프리커서들은 플라즈마 내에서 전자들의 충돌을 통해서 그 디소시에이션을 시키는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CH4다라고 하면 HCH3 분해가 돼야겠죠. 한 4.5eV. 이건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한테는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플라즈마 내 파퓰레이션을 보면 EEDF 이상에서 뭐 10eV 이상의 20eV 이상의 그 일렉트론 에너지들이 갖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HCl2 보면 에너지가 조금씩 높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일렌 가스 SiH4 같은 경우는 3.9, 2를 만들려면 2.8, 3.6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플로린 SF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가 요구되는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러한 디소시얼을 통해서 케미컬 리액션이 활발해집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PCBD 내에서 플라즈마 내에서의 피지컬 케미컬 프로세스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인 프로세스들은 전자와의 충돌에 의한 일반적으로 일렉트론 임팩에 의한 컬리전들이 대부분인데 운동 에너지를 전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레스틱 컬리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장으로부터 얻은 에너지가 전자한테 먼저 가서 뉴트럴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스를 히팅하는 역할을 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익사이테이션, 이오니제이션은 우리가 이제 인일레스틱 컬리전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익사이트 시키면서 전자들은 이제 에너지를 잃게 되고 익사이트 된
그 스테이트에서 디익사이테이션 되면서 빛을 내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글로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겠고, 이오니제이션은 당연하게도 그 이온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더 형성되는. 그래서 에너지로 보면 아르곤 같은 경우는 익사이테이션이 한 11.5, 이오니제이션 15.7인데 이 정도 이상을 갖고 있는 전자들이 충돌을 하게 된다면 이온화나 익사이테이션이 일어나고,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스포트 디퓨전 이런 것들은 모두 플라즈마 내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화학적인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소시에이션,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 이제 사실은 이것도 다 뭐 화학 리액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물리적인 에너지 전달이 아닌 개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그 플라즈마 내에서 화학 반응은 결국에는 엑소서믹이냐 엔도서믹, 즉 발열이냐 흡열이냐 발열이냐의 차이일 텐데요. 디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가 산소 원자 레디컬로 바꾸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왜 우리가 이제 케미컬 프로세스라고 하냐? 보통 이제 디소시에이션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익사이테이션인 경우도 있지만 케미컬 스피시스를 레디컬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거는 싱글 또는 스몰 몰리큘 프래그먼트가 이제 폴리아토믹 몰리큘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스트리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미네이션, 뭐 시저링, 이거 이제 이게 가위죠. 시서링, 우리가 가위. 그 다음에 다이머 만드는 경우, 폴리머 만드는 경우들이 이제 이 케미컬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D 막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다양한 것들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 그 다음에 도프트 옥사이드, 이제 포스페이트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알루미늄 옥사이드죠. 그 다음 알루미늄, 아모포스 실리콘, 이제 뒤에 이제 마이크로크리스타인 실리콘, 이런 것까지 다양한 것들을 증착을 하고, 이런 재료들의 증착에 있어서는 굳이 이제 다른 방법보다 플라즈마 증착법 PCB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성이 CBD랑 비슷해요. 단지 플라즈마화 시킨다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하겠다면 실리콘 성분과 질소 성분이 있는 프리커서를 넣어야겠죠. 가스를. 당연히 사일렌, 암모늄 혹은 SiF6 아니면 이제 질소, 실리콘 옥사이드면 사일렌, N2O나 뭐 혹은 산소,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면 이렇게, 그죠? 알루미늄 옥사이드면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게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그죠? 이런 이제 사실 이제 그 메탈 성분을 갖고 있는 프리커서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는 게 좋고, 가스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은 이제 액상으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TI나 이런 것들은 액상으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스상으로 TiCl4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너무 위험하니까 뭐 TTIP 이런 타이타늄 아이소프로폭사이드 뭐 이런 것들 액상으로 존재하는 걸 보일링 해가지고 기체를 만들어서 PCBD 공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PCB로 만들어진 이제 막들, 꼭 PCB뿐만 아니라 증착된 막들은 그 이후에 이 물성들이 평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 디퓨전 레인, 밀도, 그다음에 습식, 이거는 이제 습식 애칭을 통해서 경도를 보는 거죠. 그 버퍼드 HF 수용에 넣다 빼면서 얼마나 이게 애칭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다음 내부 응력, 막 조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막 품질을 평가하며 우리가 원하는 막 품질이 됐을 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방막 이제 기작을 좀 볼 건데요. CBD가 됐든 뭐 PCB가 됐든 방막 PVD가 됐든 결국에는 어떤 표면에 원자들이나 분자들이 가서 반응을 일으켜서 성장을 하는 건데 이게 막이 쌓이는 건데, 어 이런 그 기작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지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씨앗이 하나 필요합니다. 뉴클리에이션. 그리고 이 씨앗들이 융합이 됩니다. 콜레선스, 그 다음에 thick growth로 성장을 하는 이 3단계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3단계가 또 어떻게 성장하냐에 따라서 그로스 모델들이 좀 다릅니다. 즉 이제 특히 이제 그 뉴클리에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뉴클리에이션이라는 거는 에다톰들이 서피스에서 응축되는 과정일 텐데요. 보통 세 가지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스 모드를 보면 첫 번째가 VW, 볼머, 웨버, 그러니까 웨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 그로스 모델. 두 번째가 레이어 바이 레이어 모델. 이거는 프랭크 반데르 머위라고 해야 하나요? 그 영어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레이어 바이 레이어 이렇게 저는 이제 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융합된 레이어 플러스 아일랜드. 이런 그로스 모델들이 세 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모델이라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씨앗들이 뉴클레이션들이 막 생길 때 어떤 그 소스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성장이 돼야 하니까 이렇게 섬을 이루는 거예요. 얘네들이 원 모노레이어일 때나 투 모노레이어일 때도 그다음 투 모노레이어 이상일 때도 이렇게 성장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름 아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얘네들이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에다톰들이 얘랑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필름과 아톰과의 인터랙션보다 자기네들끼리의 필름 내의 아톰들의 인터랙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쭉 퍼지지 않고 아일랜드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필름과의 반응보다 인터랙션보다 자기들끼리 인터랙션이 더 강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일랜드 모델을 갖고서 뉴클레이션이 되고요. 성장이 되고요. 두 번째 레이어 바이 레이어는 이렇게 처음 뉴클레이션이 될 때 이렇게 레이어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원 모노레이어인 경우, 투 모노레이어인 경우 얘네들이 만나고 또 이게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그럼 또 얘네들이 또 만나고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는 얘네들의 인터랙션 그 서브 서브 필름 간의 인터랙션이 연속적인 필름 에더텀 서로 이제 그 아톰들 결합력보다 훨씬 큰 거죠. 서로 그 필름 그 서브 필름 간에 있는 아톰들의 인터랙션이 연속되는 필름의 아톰 인터랙션보다 훨씬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보다 그 다음에 레이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레이어가 되고 그 이후에 아일랜드를 형성하는 두꺼워지는 경우. 그래서 투 모노레이어 다음에 아일랜드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 레이어 아일랜드 그로스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콜로센스 융합 과정, 각각의 아일랜드의 성장을 통한 자기들끼리 융합 과정. 얘가 이때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두께 성장뿐만 아니라 뭐 쉐도잉, 서피스 디퓨전, 벌크 디퓨전, 뭐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등을 통해서 현실적인 우리가 이제 진짜 방막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뉴클레이션 컬러레선스는 말 그런 대로 굉장히 얇은 모노레이어 수준에서 투 모노레이어, 뭐 어퓨 모노레이어 수준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그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씨앗이 어떻게 자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일반적인 이제 thickness growth 결국에 이제 씨앗하고 영향이 있을 텐데 이 thickness growth 과정이라는 게 보니까 어쨌든 CBD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온도하고 이 표면의 온도하고 매질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은 연구자들이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모델들이 살짝씩 다르긴 하지만 필름 그로스 모델들도 또 구분이 될 텐데 이때 영역별로 좀 다르더라 온도에 비해서. 그래서 존 1, 2, 3로 보통 나누어서 존 1인 경우에는 이 매질의 온도가 그죠? 저기 서브스트레이트 온도보다 훨씬 큰 경우, 이거는 작은 경우 참 Tm분의 TS가 0.3이니까 TS가 훨씬 큰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표면의 온도는 높은데 매질의 온도는 낮다 보니까 매질의 온도는 낮다 보니까 이동성이 낮겠죠. 얘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 표면에 안착한 곳에서 거의 바로 부착이 돼. 그러니까 많은 이동을 못 해요. 이런 경우는 바로 파인 그레인 하고 되게 포러스하겠죠. 그 자리에서 막 성장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그레인들이 막 이렇게 작아요. 자기 그 자리에서 이동을 막 하지 않고 성장을 하니까 표면에서. 두 번째로 존 2는 0.3에서 0.5 정도 사이로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0.1, 한 0.3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확산을 합니다. 확산을 해서 우리가 소위 컬럼나 스트럭처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렇게 컬럼나 스트럭처. 이렇게 컬럼나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존 3,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서피스 이거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지금 TM분의 TS인데 존 1인 경우는 이게 0.3보다 작으니까 TM이 이제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질의 그러니까 표면의 온도는 낮은 거죠. 표면의 온도가 낮은 거죠. 그리고 지금 0.5보다 크다고 한 이 경우는 이제 표면의 온도가 높은 경우죠. 이런 경우니까 이제 벌크 내에서 이 표면에서 확산이 되게 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의 비슷한 등방향성 그레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그래서 보시는 대로 존 1, 존 2, 존 3, 그리고 여기 이제 존 트랜지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존 1에서는 첫 번째 영역에서는
그레인이 니뉴클레이션 핵종이 생기는 거죠. 씨앗이. 그리고 그레인들이 되게 작은 파인 그레인이고 포로스한 성격을 으로 갖고 막이 증착이 되고 그다음에 존 2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컬럼나 스트럭처를 좀 볼 수 있는 이렇게 컬럼나 스트럭처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겠고 존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레인 바운드가 굉장히 크고 등방성의 그레인 그 동축의 그레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역을 온도별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그 필름 그로스 모델들을 뭐 제시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들이 약간 다르지만 비슷하게도 온도에 따라서 0.3, 0.5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아까 TM분의 T substrate temperature 그래서 좋은 일인 경우에는 그레인 바운드들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존 3인 경우에는 큰 그레인들이 생기고 존 2에는 이제 컬럼나 스트럭처가 된다라는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온도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존 1, 그다음 트랜지션 영역, 존 2, 존 3. 그 존 3는 이렇게 그레인들이 생기고 여기는 컬럼나 스트럭처. 존 2는 컬럼나 스트럭처고 여기는 이제 되게 파인 그레인. 비슷하죠, 다. 비슷한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샘필름 디파지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방막 증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상의 방막 증착은 반도체 공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에서 활용됩니다. 뒤에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응용에서 또 표면 계질도 결국엔 방막을 이용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다양한 증착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막의 특성에 따라서 증착 방법들을 선택하고 공정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고 알려져 있는 스피논 메소드, PVD, CVD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PVD나 CVD는 이 증착 물질들을 그리고 이제 소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생성할 거냐에 따라서 PVD, CVD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PVD 방법에는 이베포레이션, 스퍼터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CVD 방법에는 압력에 따라서 APCVD, LPCVD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한 PECVD. 근데 PECVD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압에서 APCVD라고 또 이제 이름들은 솔직히 뭐 짓기 나름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PCBD라고 하면 이걸 로 프레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P를 앞에 붙여서 APPCBD도 최근에 대기압 플라즈마의 개발과 함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오가닉 CBD 방법인 MOCBD 방법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은 그 일반적인 방막 증착에 대한 공부를 했고 기초 공부를 수행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이네스트 CBD를 좀 더 들여다볼 건데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를 CBD에 적용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활성화를 잘 하게 하고 템퍼러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PECVD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품질의 여러 가지를 막들을 증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아모포스 실리콘이나 마이크로 크리스탈 실리콘처럼 이 실리콘 증착들은 PECVD로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PECVD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면서 다음 시간에 PECVD가 진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증착 중에 하나가 이제 솔라셀입니다. 방막 태양전지. 거의 뭐 모든 공정이 PECVD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솔라셀에 대해서 기본 원리와 함께 PECVD의 응용 사례들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즈마 응용 중에 중요한 하나의 증착에 대한 기초 인트로덕션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